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13강, 제11장 곤충 계속. 인시목. 인시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비, 나방류를 말합니다. 인시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동종 암수의 색깔 차이와 동일 속에 있는 종 간의 색깔입니다. 우리는 수컷 몇 마리가 암컷 한 마리를 쫓거나 그것의 주위에 모여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버틀러는 수컷 한 마리가 암컷에게 15분 넘게 구애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컷은 단호하게 수컷을 거절하고 땅에 내려앉아 날개를 접고 끝내 구애를 피했습니다. 나비는 연약한 생물이지만 호전적입니다. 페로니아 나비는 소리를 냅니다. 이것의 소리 생성기관은 성기능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많은 나비와 나방이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색깔과 다양한 무늬는 그것이 주는 이익과 무관하게 그들이 노출된 물리적 환경의 직접적 작용의 결과인가? 연속적인 변이가 축적되어 방어수단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한쪽 성이 다른 쪽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가? 또 일부 종의 암수에게서 큰 차이를 보이는 색깔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속에 포함되는 다른 종의 암수가 비슷한 색깔을 보이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등의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호랑나비 속의 모든 종은 놀라울 정도로 뚜렷하고 강하게 대조되는 색깔을 띠고 있으며 암수 차이의 점진적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멋쟁이 나비와 가까운 네발나비에서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종의 대부분은 서로 닮아 있으며 짙은 색깔은 없지만 유노니아 외노네와 같은 종은 수컷이 암컷보다 더 밝은 색깔을 띱니다. 그리고 안드레미아와 같은 몇몇 종에서 수컷과 암컷은 너무 달라 완전히 다른 종으로 여길 정도입니다. 암수 차이의 정도가 다양한 것도 있고 동일 집단 전체에 같은 색깔이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어떤 종은 수컷만 아름답고 다른 종은 암수 둘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인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입니다. 심지어 암수가 서로 닮았어도 그들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깔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피력 조직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의 작용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동물의 색깔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변화했다면 그것은 직간접적 방어 수단으로 작용하거나 암수 유인의 수단으로 작용해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비는 휴식하는 동안 날개를 등 뒤에 수직으로 올려 날개의 아랫면만을 보이게 합니다. 나비는 접은 날개 사이에 머리와 더듬이를 숨기는데 그 형체와 색깔, 무늬는 입자루가 달린 시든 잎사귀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테클라 루비의 접은 날개는 에메랄드 초록색을 띠며 산딸기의 어린 잎을 닮아 있고 봄에 그 위에 내려앉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날개 윗면의 색깔이 암수간에 크게 다른 종은 아랫면의 색깔이 비슷하거나 동일하며 방어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많은 나비의 날개 윗면과 아랫면이 모두 어두운 색깔을 띠면 몸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합니다. 화려한 나비의 경우 대부분 암수의 색깔이 다른데 화려한 색깔의 영국산 나방과 외래종들 암수 간의 색깔이 다르지 않은 것은 특이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실들을 고려하면 나비와 일부 나방의 화려한 색깔이 오직 보호만을 위하여 획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나비의 구애 행동은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수컷이 때때로 경쟁자와 싸우고 여러 마리의 수컷이 한 마리의 암컷을 따라다니거나 암컷 주위에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암컷이 더 좋은 수컷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짝짓기는 우연한 것이 되겠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암컷이 아름다운 수컷을 선호한다면
수컷의 색깔은 점차 화려하게 변할 것이고 그 색은 보편적인 유전 법칙에 따라 암수 또는 그중 하나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성충 상태의 나비목의 수컷이 그 수에 있어 암컷을 능가한다는 제9장의 여러 보충 증거로부터 얻은 결론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도태 과정은 더욱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동물계 전체를 통하여 구애 행동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대개 수컷이며 매력적인 개체를 받아들이는 암컷에 의하여 그들의 아름다움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비의 최종 결혼 의식에서 암컷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멜돌라는 그의 논문 결론에서 나는 곤충이 색깔을 생성해내는 성도태의 작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실들이 다윈의 견해를 확증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한 반론이 있겠지만 일부를 제외한 나비목의 화려한 색깔의 대부분은 성도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눈에 띄는 색깔은 보호 목적으로 모방을 통하여 획득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계 전체를 통하여 수컷은 어떤 암컷이라도 받아들이려 하고 선택은 보통 암컷이 합니다. 만약 나비목에서 성도태가 효과적인 것이었다면 수컷이 더 화려한 색깔을 띄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태를 통하여 많이 변형된 것은 수컷이고 암컷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수 색깔의 차이는 수컷이 성도태를 통하여 장식 목적으로 변화되었거나 암컷이 보호 목적으로 자연도태를 통하여 변형되었던 것에 기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화려한 색깔을 띠는 많은 나비목의 경우 성도태를 통하여 주로 변형된 쪽은 수컷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수 간 차이의 정도는 유전 방식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곤충의 색깔은 복잡하고 애매한 주제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다르고 양쪽 모두 화려하지 않을 때 암수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며 그 변화는 암컷과 수컷 각각에게 유불리 없이 전달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곤충의 인지 능력과 애정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판단하면 성도태가 강하게 역할을 할 때 그것을 선행하여 성도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며 몇몇 사례들은 정반대의 정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컷이 한 마리 암컷을 쫓는 것을 볼 때 짝짓기가 암컷의 선택에 의하지 않거나 암컷이 수컷의 아름다운 색깔 또는 장식의 영향 없이 완전히 우연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형질은 같은 수단, 즉 성도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나비의 수컷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이런 과시가 구애 행동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든 점에서 조류강과 곤충강의 유사성은 신기할 정도로 근접해 있습니다. 조류강에 적용한 설명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곤충강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이 이후 자세히 보여주고자 하는 성도태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